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2-1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실은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때 이미 다 했고, 그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통합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기권에 대해서 배우고, 기권의 층상 구조 배우고, 수권의 층상 구조 배우고, 지각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를 하나로 통합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이라 그래서 기권, 수권, 직권, 그다음에 이제 외권, 생물권, 이런 5가지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한데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되게 길고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중학교 2학년 또는 이제 3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덧붙여서 줄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에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놨던 거, 그거를 이제 덧붙여서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강의를 이제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설명을 안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 앞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도록 선생님이 링크를 다시 또 걸어줄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습을 더 해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 볼게요. 지구 시스템은, 지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다라고 돼 있죠. 그 구성 요소는 뭐냐?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예요. 이렇게 5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요 기권, 수권, 직권 요 3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생물권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물체가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얘기할 게 많은 건 요 3개인데 그 중에 이제 기권이랑 수권은 이제 중학교 내용에 있던 것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직권은 이제 직권 자체는 지각의 이제 층상 구조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의 변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권의 변동은 뒤에 나올 거예요. 뒷부분 강의에서 직권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이제 대기가 분포하는 구간이 되고요. 여기 이제 지구 시스템 층상 구조 잠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되게 어떻게 보면 지구 두께로 보면 되게 얇은데, 왜냐면 지구 두께,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 지각 우리까지가 6300, 우리가 이제 사는 지구 표면까지 요 길이가 6300km예요. 근데 요 기권은 뭐 10건 해봐야, 10건까지 다 해봐야 뭐 1000km 정도 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두께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는 요 대륙권은 약 평균 11km, 최대 이제 15km까지 올라가고, 성층권은 이제 50km까지, 중간권은 이제 80km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10권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10권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륙권, 대류가 일어나는 거,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대륙권 이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대류가 일어나면서 기상 현상, 이제 수증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은 이제 오존층이 존재해요. 온존층 아니고 오존층, 약 20에서 30km 높이에 있는 오존층인데, 이 오존층은 이제 산소 때문에, 산소로 인해 산소와 자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오존층이고, 이 오존층의 열작용 때문에 이제 성층권은 고도가 올라갈 수,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층, 성층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 나오는데, 중간권도 대류권처럼 대류는 해요. 대류는 하지만 기상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중간권에는 대류권에 있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권엔 수증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도 되게 희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대기의 약 80%는 대류권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층권까지 해서 약 95%에서 99%? 성층권까지 해서 대부분의 대기가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권이랑 열권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권은 기체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해서 그 플라즈마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구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4개의 층상 구조가 돼 있고, 이 4개 층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붙여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권 나오는데요. 수권은 이제 지표에 존재하는 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지각 쪽에 존재하는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이렇게 이제 물을 얘기하면 돼요. 물을 얘기하면 되고, 잠시만, 그 다음 장 잠깐 봤을 때 없네요. 여기 물의 퍼센테이지가 없는데, 잠시만요. 자, 선생님 기억에 잠깐 다시 보면 이제 요 바다, 해수죠. 해수가 97.5% 정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98%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97.5%의 바닷물, 즉 우리가 쓸 수 없는 물이 97.5%. 물론 이제 정수하고 염분을 빼면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바닷물이 97.5%, 그리고 요 나머지 이걸 이제 육수라고 부르는 애가 2.5%인데, 요 2.5% 중에서도 요 빙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요 빙하가 얼마였더라? 1.8% 정도 되나? 1.7 얼마 될 거예요. 1.75%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지하수가 0.75% 정도. 그러니까 호수랑 하천수는 이제 0.0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호수랑 하천수,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0.01%? 0.01%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중학교 내용이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호수랑 하천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막 쓸 수 있는 거, 그냥 뭐 강에 있어서 강물 그냥 끌어다 쓰거나 뭐 호수물 끌어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물들은 0.01% 정도 된다. 나머지는 얻기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물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쓰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건데, 뭐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좀 축복을 받은 게 되게 큰 강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에 있고, 한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강이 존재를 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물을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나라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직권하기 전에 수권도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여러분 알 건데, 수권도 이제 혼합층 또는 이제 표층이라고 하는 혼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요 수온약층,
요 수온약층은 이제 역전층이라서, 역전층, 그러니까 뭐냐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 수온약층은 이제 역전층 또는 이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이라서 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막죠. 수온약층이 하는 역할은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이제 물질 교환을 막는다 라는 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을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당연히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은 이제 여기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를 직권도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표면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하는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외핵은 액체 상태다라는 게 이제 지진파 검사에 의해서 알려져 있고, 멘틀하고 내핵, 지각은 다 고체인데 얘가 조금 독특하죠. 얘는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꿀 있죠. 꿀보다 더 점도가 큰 거, 꿀보다 더 점도가 크다, 또는 젤리나 푸딩 정도, 젤리나 푸딩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있는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제 지각에 이제 그 지진이나 해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아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뭐냐, 변동대라 그래서 아마 좀 배우긴 했을 건데, 지진 때, 화산 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니까 요거는 아마 뒤에서 다시 나오는 거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있고 외권이 있다. 여기는 크게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고요. 다음 장에 이제 뭐 외권의 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외권은 이제 지구 바깥을 얘기해요. 지구 바깥을 얘기하는데, 지구 바깥에는 이제 뭐 우주 방사선, 자외선.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한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자외선을 이제 줄이면서 보호를 받지만,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당연히 이거 그대로 노출이 될 거고, 뭐 X선 같은 전자기파 되게 많이 존재를 해서 이거 다 보호할 수 있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보호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거고, 기권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외선, X선 같은 전자기파를 막아주고요. 요 우주방사선도 막아주기는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우주방사선 오는 거는 기권도 그렇지만 지구 자기장이 차단도 많이 해주죠. 지구 자기장으로 이제 차단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유성체 차단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똥별 생각하면 돼요. 공기하고 마찰해서 다 타버려요. 대부분 타는데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크기가 큰 놈이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지구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룡의 멸종을 일으킨 유성, 공룡의 멸종을 일으킨 운석 같은 경우 너무 컸기 때문에 다 타지 않고 지표면에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제 먼지가, 지표면에 있는 모래먼지가 다 대기를 덮어서 이제 태양빛을 차단하고 이제 공룡이 멸종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층상 구조 아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 나머지 기타 0.07%만. 이게 되게 많아요. 아르곤이 0.93%니까 나머지 0.0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기권의 이제 구성 성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의 구성도 이제 대부분은 바다, 아까 얘기했죠. 97.5% 정도 되는 바다가 있고, 빙하가 이제 1.75%, 지하수가 0.75%,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하천수나 이제 호수는 0.01% 정도 된다. 뭐 수권의 역할은 당연히 물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생명체 체온 유지, 공급, 영양소 공급, 뭐 독성물질 배출, 뭐 이런 거에 이제 물이 하는 역할이 있고, 뭐 지표면 변화도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링크를 또 다시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용이랑 같이 병행해서 이제 여기 부분 좀 더, 물론 이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걸어주는 링크 좀 더 보면서 여러분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제 필요한 거 더 질문하고 보충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